디자인 읽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디자인 작업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공부하고 뭐 디자인을 만들다 보면은 가끔씩 이제 타인의 작업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관심을 가지거나 질문을 해보는 게 디자인을 배우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어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만 하더라도 학생 시절을 돌아보면 가장 의미 있었던 수업은 뭔가 교수와 학생들의 어떤 얘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좋았던 거는 어떤 동료들의 작업을 이렇게 붙여놓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게 굉장히 큰 어떤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한번 크리틱이라고 한번 불러봅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디자인 크리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요? 이런 크리틱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어렵거나 좀 비평이라는 말을 쓰다 보면 좀 무서워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어떤 사람의 작업을 한번 디자인의 시각으로 한번 읽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한 가지 가지고 온 거는 다니엘 비스만이라는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디자이너의 포스터 작업이에요. 자, 이 작업은 지금 화면에 보시면 어때요? 뭔가 좀 흑백의 사진과 약간 컬러풀한 어떤 도형들이 있다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뭔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비평하지 않고 그냥 이게 포스터네라고 넘어가게 되면 그냥 어떤 사람에 관련된 어떤 뭐 사진 그리고 뭐 잘 모르겠지만 독일어가 있는 글자네 이렇게만 이해하게 되면 그냥 뭐 느낌 좋다 또는 뭐 멋지다 이렇게 지나가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작업의 어떤 배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 작업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준비를 미리 해 왔는데, 자,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 데니얼 비스만이라는 사람이 이 작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났고요. 1978년생이에요. 그러면 조금 나이가 있죠. 독일 남부 그에서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슈투트가르트니까 아마 그런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그런 여러 가지 예술 디자인 아카데미에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전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니콜라우스 트록슬러라고 굉장히 유명한 유럽의 포스터 디자이너가 있는데요. 그분한테 공부를 배우고 영향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분이 니콜라스 트록슬러라는 디자이너입니다. 저도 되게 존경하는 작가인데요. 이렇게 계속 유명한 재즈 포스터를 만들거나 어떤 이야기와 정치적인 생각들 그리고 자기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굉장히 훌륭한 작가예요. 근데 이분한테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뉴욕에서 이런 해외 나가서 공부하면서 이제 인문을 넓힌 다음에 2007년도에 베를린으로 이주해서 디자인 스튜디오 시안이라는 곳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디자인 스튜디오인데 이 시안이라는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디자이너로 3년 정도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작가는 아마 추후 저희 디자인 읽기에도 한번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쭉 보면은 이런 식의 작업을 하는 작가예요. 되게 컬러풀한 이런 포스터와 이미지들 있죠. 사진도 활용하고 그리고 이런 그래픽도 활용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컬러풀한 색깔을 사용은 아마 시안이라는 디자인 스튜디오 영향도 받은 것 같은데 이런 사진들 활용도 굉장히 뛰어난 작가입니다. 보면은 한 가지 포트폴리오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 다니엘 비스만 같은 경우는 디자인의 언어가 뭐 글자만 위주로 사용한다든지 사진만 사용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컬러와 글자와 이미지가 굉장히 다채롭게 사용을 하고 있고 사람을 비유하자면 뭔가 편식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맛을 즐길 줄 아는 그러한 되게 미식가 같은 그런 디자이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얘기를 빗대서 얘기하자면 디자인 언어가 다양한 사람인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요 작업을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 작업은 어, 지금 여러분들 딱 첫인상을 보면 어때요? 뭔가 좀 건투를 하고 있는 어떤 장면, 그 다음에 좀 이상하긴 하지만 좀 기괴하긴 하지만 카메라가 이렇게 섞여 있어서 약간 좀 어색해 보이긴 하죠. 이 작업은 TV나 이런 디자인, 영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여성의 어떤 아티스트의 그 참여를 복돋아주는 그런 포스터예요. 이 포스터를 한번 제가 가지고 봤는데요. 아까 봤던 요 작업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요 작업을 한번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자, 유리 천장을 뚫고라는 제목을 갖고 있죠. 영아미 TV 산업계에서 여성의 사항에 관한 어떤 심포지엄인데 아무래도 좀 외국 같은 경우도 여성의 어떤 권리와 아니면 어떤 입지가 조금 약한 그런 어떤 차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빗대서 여성의 어떤 진출과 이런 영화와 TV 산업계에서 좀 활동에 복돋아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유리 천장을 뚫고라는 거는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메타포 같은 제목이죠. 직접적으로 여성의 권리를 찾자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유리 천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유리 천장 뚫기가 어렵다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사회의 어떤 압박을 이겨내고 좀 권리를 찾자라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메타포의 기능은 의미를 아주 세련되게 전달하면서도 훨씬 더 직접적인 메시지보다는 큰 힘을 갖게 되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뭐 가난한 사람, 부자란 사람을 말로 표현하면 그냥 뭐 그렇게나 부르겠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은수저, 금수저라고 비유하면 기분이 굉장히 더 나쁘죠. 이런 식으로 어떤 대상에 빗대서 그 의미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이제 메타포라고 하는데 이 메타포는 훨씬 더 메시지를 강력하게 뿜어낼 수가 있죠. 그런데 디자인에서 마찬가지로 디자인에서도 이런 메타포를 씁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이 작업도 메타포를 활용해서 작업을 했죠. 유리 천장을 뚫고라고 되어 있는데 마치 이렇게 지금 보이는 빨간색, 파란색, 녹색의 이런 사각형도 유리 천장을 어떻게 보면 메타포, 은유하고 있는 방식으로 사용되어 있는 그래픽 언어입니다. 우리가 만든 이런 시각적인 언어들이 뭐 좀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쓰는 말과 말처럼 이런 시각 언어도 다 의미를 가지고 형태를 만들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다니엘 비스만도 이런 사각형을 단순히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장식으로 썼던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제목의 유리 천장을 암묵적으로 상징하는 그런 의도로 썼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픽 언어, 시각 언어도 이렇게 어떤 단어의 의미를 가지게 될 때 단순한 장식이 아닌 큰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 컬러의 이런 레이어 형식을 갖고 있는 구조 안에서 마치 천장을 뚫고 나오는 방식으로 이렇게 세련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사진은 흑백이기 때문에 조금 보시면 어때요? 사진은 조금 올드하고 조금 더 상투적인 느낌이 나지만 아까 봤던 사각형의 이런 세 가지 컬러와 대비돼서 굉장히 큰 시각적인 컨트라스트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그래픽 디자인에서는 비주얼 컨트라스트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시각적 대비가 중요한 이유는 이런 대비를 통해서 사람들은 훨씬 더 주목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비스만 같은 경우는 흑백 사진과 이러한 컬러풀한 그래픽을 충돌시킴으로써 시각적인 대비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거를 보시면 이 사진을 보면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어때요? 조금 올드해 보이는 느낌 들죠? 그러면 왜 이런 흑백 사진을 굳이 흑백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했을까? 그냥 여기에 여성의 얼굴을 붙이는 사람을 그냥 이용해서 작업해도 되는데 거기다 여성의 얼굴을 잘라버려서 카메라를 집어넣고 여성의 어떤 모습을 건투 장갑과 결합을 한 사진을 갖고 와서 되게 올드한 느낌을 주고 있는 거죠. 여기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러한 콜라주 방식을 활용했다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사용했던 디자인의 언어를 이용해서 어떤 형식을 빌려와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자 이런 것들을 한번 봅시다. 지금 봤던 그러한 방식은 존 하틀피드라는 독일의 아티스트가 만든 이런 정치적 포스터에 썼던 형식인데요. 과거에 이렇게 사진이 지금처럼 포토샵이 없었기 때문에 사진을 굉장히 재미있게 결합을 해서 지금 보시는 콜라주 방식을 이용해서 정치적 메시지를 이렇게 사용을 했던 작가입니다. 이런 방식들은 훨씬 더 정치적인 느낌이 강하고 과거부터 이렇게 흑백 사진에 콜라주는 정치적인 어떤 프로파간다 메시지를 전달했던 어떤 하나의 형식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러한 형식을 차용해서
어프로프리에이션이라고 해서 차용을 해서 이런 과거의 어떤 시각 형식들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컬러풀한 이미지보다 훨씬 더 정치적이고 선동적인 느낌이 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적 선동의 프로파간다적인 형식을 빌려와야 되기 때문에 이 흑백 사진을 썼던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차용의 방식을 얻게 되는데요. 모든 이런 디자인의 언어는 개인이 스스로 만든다기보다는 역사적인 어떤 맥락을 이해하고 차용해서 썼을 때 훨씬 더 무게감이 있고 사람들한테 대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콜라주 방식인데요. 지금 보는 거는 그냥 여성의 사진이 아니라 여성의 몸과 카메라를 결합해서 되게 초현실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러한 어떤 콜라주 방식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걸 통해서 초현실적인 느낌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자면 되게 거칠거나 폭력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 사람과 사물을 그냥 부딪혀가지고 굉장히 폭력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고 또 약간 거친 느낌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마치 투쟁하고 그 다음에 뭔가 나는 이 지금 어떤 여성의 차별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어라는 어떤 강력한 의도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숨겨진 이런 메시지를 통해 이 흑백 사진은 굉장히 중요한 그래픽 언어로서 힘을 얻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단순한 흑백 사진의 차용을 끝났으면 아까 봤던 존 하트필드의 다다이즘에서 사용했던 정치적 선동 포스터와는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 비스만은 영민하게도 이렇게 컬러풀한 도형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훨씬 더 현실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선배들이 이용했던 이런 프로파간다 형식을 차용은 하되 현대적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디자인의 언어와 결합을 해서 되게 새로운 포스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게 만약에 유리였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개인장이 그냥 유치해질 수도 있고 너무 제목과 작품이 1대1 대응을 하다 보면 되게 단조로워질 수가 있는데 그걸 유리를 상징하게끔 그래픽으로 암시해서 간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훨씬 더 상상력을 자극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디자이너들은 어떤 작품의 메시지를 숨겨놓거나 또는 제목과 그냥 1대1로 대응시키기보다는 제목을 바탕으로 조금 더 그래픽으로 해석해서 상상하게끔 만드는 어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언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봤던 이 다니엘 비스만은 과거의 이런 존 하트필드 선배 디자이너의 방식을 이용하되 자기만의 언어를 이렇게 해석함으로 해서 어떤 자기만의 정치적인 메시지를 또 전달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설명을 듣고 지금 이 작업을 보니까 단순히 이 포스터는 그냥 건투하고 있는 어떤 초현실적인 포스터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이러한 도형들과 색깔들이 다 정치적인 메시지와 의미들을 갖는다는 것을 이해하니까 훨씬 재밌게 느껴지시죠. 자, 비슷한 예로 한번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자, 만약에 우리가 자, 이거 같은 이제 다니엘 비스만이 작업한 작업인데 이런 포스터도 어때요? 아까와 또 다르게 딱 무엇이 연상되죠? 독일의 어떤 의미가 연상되죠. 자, 이 작업도 정치적인 학생들의 어떤 정치적인 참여와 활동을 부르짖는 정치적 메시지를 갖고 있는 포스터인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도 어떤 메타포 은유가 되어 있죠. 독일이라는 어떤 국기가 딱 떠오르죠. 그런데 독일 국기를 그냥 그대로 그렸으면 유치해질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글자와 색감을 통해서 암시함으로 해서 훨씬 더 정치적인 어떤 힘을 갖게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봤던 이 두 가지 작업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내가 디자인을 할 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거를 너무 직접적으로 드러내거나 또는 아무런 어떤 이유 없이 그냥 사진을 쓰기보다는 그런 사진의 형식을 과거의 예술가들이나 선배 디자이너들 그리고 시각 예술가들이 썼던 방식을 차용함으로써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창의적인 작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이런 시각적인 컨트라스트 대비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너무 드러내지 않고 숨겨둠으로 해서도 작업에 어떤 큰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